방 문틈 사이로 매일 밤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꼭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러니 잠시 쉬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밤의 진실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요즘 들어 부쩍 잠이 얕아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아내가 출장을 자주 다녀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무언가에 불안한 건지 나도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매일 밤 1시 즈음이면 어김없이 깼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소리를 들었다. 미세한 발걸음, 나무 마룻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 듯한 소리. 그것도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발걸음. 처음엔 아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출장 중이었다. 장모님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왜 나는 일부러 전등을 끄고 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겠다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1시 나는 방문 앞에 기척을 느꼈다. 숨을 죽인 채 다가가 문고리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장모님이었다. 새벽 1시에 파자마 차림으로 나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매일 밤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쩔 줄 몰라. 눈을 피했다. 그녀도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변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더 깊어졌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나 역시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날 밤을 경계로 무언가 금이 간 듯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녀가 내 방문 앞에 있었을까?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순간 심장이 그토록 요동쳤을까? 문을 닫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이 두려워졌다. 그날처럼 또다시 문을 열게 될까봐.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을까봐.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 장모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엔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식탁에선 늘 웃으며 반찬을 권했다. 마치 그 새벽의 만남은 단지 내 상상 속의 환상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젯밤 잠은 잘 잤어요. 그냥 묻는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심장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네, 그냥 조금 일찍 깼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내 옆에 앉으려 했다. 아내가 없는 아침이면 내 커피를 먼저 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겨줬다. 나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이건 그냥 어른으로서의 호의일 뿐이라고. 장모님이 나를 사위가 아닌 남자로 볼 리가 없다고.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다가왔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가끔 사람이 외로울 때는 말 한마디가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고 나는 숨을 삼켰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그녀의 말과 손길 그리고 미소가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정신 차려. 이건 선을 넘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게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나는 안도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각방을 쓰자고 했다. 다시 홀로 남겨진 밤, 나는 또다시 들었다. 그 익숙한 발소리,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아주 익숙하고 조용한 그 소리.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녀는 서 있었다. 내 방문 앞에. 한참을 그렇게.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밤 나는 다시는 잠들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내는 여전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와 거리를 두었고 장모님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로 나를 대했다. 그 미소는 이제 나에게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나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익명의 번호, 짧은 한 문장. 오늘 밤엔 문을 열지 말아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불도 끄지 않았고 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한참 뒤 또다시 문자가 왔다. 그냥 듣고 싶었어요. 당신 숨소리.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왜 그 문자를 저장해 두었을까? 다음날 아침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 눈 속의 떨림을 읽을 수 있었다. 식사 도중 그녀가 물었다. 출근은 몇 시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질문은 뭔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회의가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장모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침대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안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어젯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밤들이 나에겐 유일한 위로였어요. 당신의 존재가 나를 견디게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려요. 당신 마음.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밀어넣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고백이었고 침묵 속의 외침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문 앞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무언가를 살며시 놓고 간 듯한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자그마한 스카프 하나, 그리고 짧은 쪽지. 이건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기억해줘요. 그 밤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건 그냥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온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스카프를 받은 날 이후로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한없이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건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위험한 끌림이었다. 며칠 후 집에 정전이 일어났다. 아내는 친구들과 외출 중이었고 장모님과 나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고 나는 촛불을 찾아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부엌 한쪽에서 촛불을 켜고 있었다. 놀랐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식탁에 나란히 앉은 우리 사이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다. 전기 없이 조용한 밤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미세한 접촉. 하지만 그 찰나야 순간은 내 모든 감각을 뒤흔들었다. 나는 손을 뺄 수도 더 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내 손 위에 손을 올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조용한 밤이 참 오랜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제 방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냥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랑.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밤을 보냈다. 가끔 그녀가 졸고 내가 그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새벽 3시쯤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그녀의 천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당기지도 못했다. 다만 그녀와 나 사이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고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왔다. 비가 내렸다. 천둥이 울리고 집안은 적막함으로 가득 찼다. 아내는 출장 중이었고 집엔 나와 장모님 단둘이었다. 나는 방 안에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비 오는 소리, 주전자 김 빠지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았다. 문득 그녀가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차 한 잔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다. 그녀는 2잔의 차가 든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선 비가 쏟아졌고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번개가 비쳤다. 차를 마시던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 같은 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게 기대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비에 젖은 듯한 익숙한 향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천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고 우리 안에선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입맞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그 순간이 너무도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우리의 숨소리가 겹쳤고 두근거림이 엉켰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금기를 넘었다. 한참 후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아무것도. 오직 그녀의 온기만. 그 밤은 길었다. 그리고도 짧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인간적인 밤이었다. 그녀는 새벽녘 조용히 방을 나섰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내 가슴은 더 아려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남겨진 내 방엔 그 밤의 숨결이 가득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다. 장모님과의 그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건 감정이었다. 진심이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아침은 평소처럼 찾아왔다. 나는 언제나처럼 식탁에 앉았고 그녀는 평소처럼 내 앞에 밥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다. 그 밥상 아래 식지 않은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이젠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담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순 없었다. 어젯밤 미안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고 그 속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문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말은 조용했고 눈빛은 솔직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조명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내 손등을 닦아주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를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도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내 품에 안겼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고 나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우리는 조용히 그 공간에서 모든 걸 나눴다. 말도 시선도 없이 오직 감정만으로. 그녀는 부엌 가구에 등을 기댄 채 내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이런 순간이 계속된다면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다치게 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 뺨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외로움의 그림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나는 그 눈 속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났다. 저 뒤후 우리는 부엌 한쪽 작은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밤빛 아래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를 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그녀는 내 방문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없으면 다시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그 순간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장모님은 조용히 일어나 떠난 듯했고 그녀의 흔적은 이불 위에 살짝 남은 온기뿐이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아내와 장모님이었다. 둘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모든 게 평화롭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겐 숨이 막히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에게 음식을 권했고 아내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내가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무너뜨린 걸까,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식사 후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마치 습관처럼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발소리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에 상처받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조용했다. 아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장모님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 역시 말없이 밥만 씹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내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퇴근하고 잠깐 마트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다. 그 짧은 거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언젠가 당신을 정말 잃게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제는 참았어요. 나는 조용히 핸들을 잡은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다시 당신을 보니까 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간절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던 순간 아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두 분 같이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무거운 게 많아서 데리고 갔지. 그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그녀였다. 내일 새벽 부엌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집안은 고요했고 모든 문은 닫혀 있었으며 시계 바늘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발끝을 쓰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문을 밀자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고 한 잔엔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젠 더는 안 돼요. 나도 지치고 당신도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감촉은 익숙하면서도 더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 아내의 삶, 그리고 나의 삶, 모두를 망가뜨리게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더는 뱉지 못했다.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내 손을 놓았다. 내일 아침 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행동할 거예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문 옆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발소리 하나 없이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남겨진 부엌엔 찻잔에 미지근한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상 속의 거리만을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녀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짐을 챙겨 잠시 지방에 다녀오겠다며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어떤 진실은 가슴속에 묻어두는 게 좋다. 아프더라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